그러던 중 카톨릭을 믿었던 웬디의 엄마, 다시 말해서 댄의 장모는 아이들에게 카톨릭 세례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정통 유태인인 댄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며 그렇게 그들은 이혼 후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웬디는 같은 대학교 교수인 제프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습게도 제프는 전 남편인 댄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생에 무슨 악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한편 댄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4년 7월 어느 날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댄은 그의 차를 차고에 주차하였고 그는 그의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통화 중에 총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이웃들은 911에 전화하여 댄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차의 시동도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댄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머리에 총상을 당해서 피로 흥건하다고 했습니다. 댄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그랬는지 온갖 추측을 하면서 소문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웬디는 댄이 총살당한 날 경찰에 조사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냐며 울먹였습니다. 댄의 차량 운전석의 차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머리에 총상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에 웬디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던 걸까요? 경찰은 웬디와 연락이 되어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녀의 얼굴 사진도 찍고 그녀의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아직은 용의자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녀는 경찰의 모든 요구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왜 자신을 용의자 취급하는지도 안다고 말하며 하지만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댄은 총상을 입은 후 24시간도 되기 전에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댄의 부모님들은 먼 곳에서 그 소식을 들었고 절망했습니다. 댄의 이웃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될 수 있는 목격 제보를 받았습니다. 댄의 바로 옆집에서 911에 전화했던 이웃이 밝은 색의 프리우스처럼 보이는 차가 댄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웬디는 8시간 동안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추측하기 위해서 웬디는 모든 주변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혼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댄은 자신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정신적으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웬디의 이혼 후 남자친구였던 대학 교수 제프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은 댄을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교수이고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사건 당일에 아틀란타주에 있는 데이지인이라는 모텔에 머물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제프는 웬디의 가족들은 댄을 싫어했고 거의 집착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웬디 가족들의 유일한 취미는 댄을 싫어하는 것, 단 한 가지처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댄의 다른 친구들도 경찰에서 웬디의 가족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댄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잔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중에 웬디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댄이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웬디의 엄마는 깜짝 놀라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웬디는 자신의 부모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며 자신의 부모들이 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라하지 않았냐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댄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서 주차장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프리우스 차량이 그를 뒤쫓는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목격자가 말한 프리우스 차량이었죠.